정부가 17일로 예고했던 방역 강화 조치 발표를 하루 앞당겨 오늘 발표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인으로 축소되고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코로나 전망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고강도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보다 하루 전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보통 이제 거리 두기를 조정하면 통상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당장 모레인 토요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일 텐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죠. 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토요일은 잘 시행을 안 하는데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4단계보다 사실은 더 좀 강력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시간도 식당, 카페, 유흥시설은 9시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영화관이나 PC방, 공연장은 10시까지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그 정도고요. 아마 1월 2일 날 재평가를 시행하고 저희가 다시 진행 계속할지 아니면 이제 멈춤을 중단할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이번에 방역을 시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증자와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병상이 도저히 유지가 될 수 없는 의료 붕괴 사태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은 현장은 심각합니다. 네, 그러한 점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정말 모임이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주말에 예정된 행사들 있잖아요. 특히 또 결혼식 같은 경우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결혼식 인원을 갑자기 제한하거나 초대하신 손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또 못 오시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미 이제 식장과 지불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결혼식장 업주분들과 이 결혼하시는 부부 당사자 간에도 아마 협상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손상은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이번 결혼식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결혼 자체에 그냥 행복함을 가지시고 인원 제한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저희가 조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혼식이 접종 여부 구분 없이는 50명까지만 가능한 거고 접종 자료는 300명 미만까지는 맞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물론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서 지금 당장 주말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행 45일 만이거든요. 그래서 잠시나마 이제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분들 시름이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발표가 이제 나오고 나서 연말 모임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름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아직 소상공인 관련해서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아직 발표가 안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발표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소상공인들의 어떤 손실 지원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협상 후에 다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우선 선 지원을 먼저 하겠다는 그런 쪽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넓게 폭넓게 좀 두텁게 보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한다면 이 어려운 위기에 이런 거리두기를 좀 시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이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빠졌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죠? 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이런 인원 제한에 대한 보상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손실 그 금액에 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거는 정말 일부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좀 제대로 잘 계산을 하셔서 지원을 한다면 소상공인들도 지금의 위기를 같이 좀 받아들이고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또 지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빨리 손실 보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관련해서도요, 전면 등교가 중단이 됩니다.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3분의 2 정도 등교를 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이제 곧 겨울방학이긴 하지만 이 전면 등교 중단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거의 겨울방학식입니다. 네. 사실은 12월 초부터라도 진행을 했었으면 학생 감염이 좀 차단이 됐을 것 같고 지금 선별진료소에 가보시면 아마 차량 아침에 보니까 차량이 3시간 전부터 드라이브스루에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검사를 가시면 경험하셨겠지만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게 되고 검사를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감염을 좀 차단하는데 시간이 늦었지만 뭐 지금이라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학기 같은 경우도 비대면 수업으로 대부분 아마 돌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한 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이 내년 1월 2일까지 그러니까 모레인 토요일부터 16일 동안 시행이 되는 건데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월 2일까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연장을 할지 아니면 다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지 정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16일 정도면 이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얼마나 국민들이 강력하게 협조를 하느냐에 좀 따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확산세가 멈추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최소한 1주 내지 2주 정도 전에 감염된 분들이고요. 지금 감염된 확산세는 앞으로 1, 2주 동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멈추기를 시작하면 2주 후부터 일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오미크론 자체가 이 더블링 타임이라고 그러죠. 2배가 되는 시간이 델타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남아공은 보통 하루 이틀 내에 더블링을 했었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2, 3일에 더블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우세종이 될 것이고 미국도 일부 주는 아마 이번 주 내에 우세종이 될 정도로 지금 확산세가 가파르고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조금 증상이 약하다고는 지금 알려져 있지만 입원율이 15% 가까이 되고요. 더 빠르게 많은 분들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확산세가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중에는 위중증자가 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에 이 델타에 의한 유행 시기뿐 아니라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지금 사실은 PCR 검사가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수 지금 퍼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델타가 우세종이지만 오미크론이 밑에서 받치고 같이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럼 오미크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역 대책이 지금 같이 강구되어야 되고 아마도 2, 3주 후가 되면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방역 대책을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 병상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번에 위드 코로나를 멈추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병상 문제로 중환자 발생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환자가 되지 않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병상을 마련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초기 치료제를 우리가 투여할 그런 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투명하게 좀 빨리 발표를 해주셔서 실제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실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는 본인이 코로나인지 모르고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으러 들어왔다가 코로나를 확진이 되면서 격리실에서 기본 1, 2주를 못 나가고 계세요. 병상이 없는 거죠. 전담병원 병상률이 70%라고 하시지만 정말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송차에서 수시간 동안 대기 중에 조금 치료를 못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우선 이 거리 두기가 강력하게 같이 시행이 되면서 두 번째로는 병상이 큰 대규모로 확대가 돼서 지금 대기 중인 1,000명이 넘는 조만간 저는 2,000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분들을 입원시켜 치료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병상 문제가 굉장히 큰 과제 중 하나인데 내일부터 코로나 중환자도 이제 증상 발현 후에 20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된다. 네. 그러니까 병상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내린 지침, 개선 지침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환자,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격리 중환자실이라서 격리실을 이제 빼겠다는 얘기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 중환자실에 그럼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중환자라고 하는 경우는 특히 최근에 이 중환자들은 초기의 중환자와 달라요. 초기는 조금 증상이 덜 심할 때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네. 지금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바로 인공호흡기를 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중증이고 네. 중증일수록 기간이 길어지세요. 치료 네네. 기간이. 그런데 20일이 되면 사실 바이러스는 거의 활동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나오시는 건데 문제는 이 격리 중환자실에 나오시더라도 이분 중에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중환자실이 지금 없어요. 네. 그리고 일반 중환자실에는 사실 좀 들어가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모든 환자에 동일시할 게 아니라 환자의 경중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해서 저는 격리실 해제를 한다든지 일반 중환자실에 갈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하고,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이 격리실에서 나올 경우에 중앙의료원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코로나 중환자 전담 병원을 만든다면 그쪽으로 이송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아마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일 지나면 바이러스 활동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파력도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가장 강할 때가 1주 정도고요. 네. 2주 정도가 되면 거의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가격리를 할 때도 1주만 지나도 지금 동거에 있는 자가격리 해제를 합니다. 네. 그런 원리지만 사실은 몸이 약하신 분은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몸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변이가 그래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3주 정도가 되면 대부분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자 컨디션 자체가 네. 퇴원을 할 수가 없는 컨디션에서 퇴원을 시키면 상당수 분들이 다시 병원에 오시고, 저도 그런 몇 사례를 봤는데 결국은 사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하고 퇴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 격리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에 오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 일반 병실에서 치료하고 퇴원할 수 있게 저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7,622명. 어제 발표된 수치와 비교했을 때 200명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과 비교를 했을 때도 400명 이상 늘어난 수치거든요. 현재 추이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사실 지난 주말이 거의 토요일이 7천 가까이였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번 주에 적어도 9천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좀 적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움직임을 멈춰준 효과도 있으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검사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검사를 못 하신 분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모든 분을 PCR 검사를 하지 마시고요. 네. 밀접 접촉자로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건소나 학교에서 이 자가검사 키트를 한 2개 정도 세트로 나눠주시면 먼저 검사를, 제가 분명히 지금 일주일 정도 때 그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 기간 중에는 이 자가검사 키트 자체도 우리가 PCR 검사 못지않게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검사를 하지 않아서 감염이 전파가 되고, 검사를 하지 않아서 찾아내지 못한 확진자가 찾아지면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염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위중증 환자인데 989명,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0명에 육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층, 아무래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3차 접종이 지금 거의 유일한 방법인 건가요? 네. 지금 우리가 3차까지 백신을 맞는 건 정말 처음 백신일 겁니다. 네네. 2차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3차를 맞는 이유는 2차 백신 접종을 끝냈지만 우리가 몸에 만들어진 중화항체라고 그러죠. 바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가 막아주는 1차 방어벽인데 네. 그게 한 달 뒤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살짝 감염이 되지만 네. 이런 고령층이나 기저질환, 특히 뭐 장기 이식이나 투석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면역이 약하니까 백신 형성량도 작지만 빨리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방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3차 부스터가 델타뿐 아니라 오미크론을 막는데도 한 75%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추가 접종을 권고를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지금 동시에 추가 접종을 하실 수도 없고, 저는 3개월마다 추가 접종을 하는 것도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하실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3차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돌파 감염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백신 효능성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접종 기간을 원래보다 더 단축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 또 4차 접종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접종 부스터를 하는 거는 효과 면에서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이 없는 한 해 한해서 하는 게 맞고요. 네. 60세 미만의 분들 중에서 뭐 면역 질환이나 뭐 암투병이나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게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됩니다. 이득이 훨씬 크지요. 하지만 나머지 건강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접종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부작용이나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방역을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도 보시면 돌파된 경우도
추가 접종 한 경우도 이스라엘 같은 의료진은 돌파가 되거든요. 네. 돌파는 2차 접종 후에 기본적으로 0.3에서 0.4%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분이 부스터를 꼭 맞아야 되는 것보다는 네. 저는 부스터는 필요한 분한테 우선적으로 맞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선택과 더불어서 개인 방역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시면요. 이게 조금씩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몸에서 서서히 이제 이겨내는 면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로 앞으로는 저는 가야 될 것이다. 계속 6개월마다 3차, 4차를 맞는 것이 아니고 네. 일정 부분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서 면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겨내실 수가 있고 네. 또 1월 정도가 되면 아마 화이자의 경구 치료제 팍슬로비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이 만일에 도입이 된다면 지금처럼 모든 걸 백신에 의존하기보다는 백신과 경구약이 같이 가면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기간 중에는 우리가 항체 치료제 같은 효과적인 치료제를 우리 국민들이 좀 맞을 수 있게 정부가 좀 손쉬운 그런 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벌어진 지 2년 정도가 지났고요. 계속해서 뭐 확산세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인데 코로나가 앞으로 3년은 더 갈 수 있다. 이런 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델타 이후에는 더 바이러스가 변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 오미크론이란 더 전파력이 높고 조금 증상이 약하게 네. 이런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전 세계가 동시에 백신 접종을 해서 변이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백신의 불평등이 지금도 생겼죠. 이제 부스터를 하게 되니까 또 이게 제3세계의 그런 저개발 국가로 가지 못하면서 그런 쪽에서 분명히 또 변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년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앞으로 1년 정도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를 우리가 백신은 계속 좀 맞아야 되겠지만 저는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신종플루 때처럼 독감은 매년 유행을 하지요. 매년 독감 백신을 맞지만 우리가 타미플루 걸리면 경구약을 통해서 그거를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년의 그런 긴 시간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변이가 유행은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모든 일상을 멈추는 생활은 조만간 저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맞이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